2017년 2월 매년 호주 멜버른에서 디자이너와 큐레이터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페스티벌 퍼즈페스트가 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 관련 페스티벌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뿐 아니라 테크, 비즈니스 등의 분야를 한 곳으로 모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멜버른으로 모여들었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네트워킹과 협업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대한 행사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건 바로 퍼즈페스트의 오프닝 타이틀이었습니다. 그의 오프닝 타이틀의 주제는 디퍼런트 퍼스펙티브였는데, 도시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이 영상은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빔웨어 스태프픽에 선정되며 빠르게 글로벌 디자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 모션 그래픽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의 독창적인 비주얼 스타일과 감각으로 빚어낸 이 작품은 단순한 이벤트 오프닝을 넘어 현대 모션 그래픽 디자인의 가능성과 예술적 경계를 확장시킨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자오이오, 발음조차 익숙하지 않은 이름. 중국 출신의 디자이너라는 짧은 정보에는 별다른 소개도 없었지만, 그가 만든 영상처럼 어떤 대사도 없었음에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자오이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디자이너 쟁 샤오링입니다. 쟁 샤오링은 중국 후난성의 작은 도시 샹탄에서 태어났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어머니와 농업에 종사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어머니에게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감성을, 아버지에게는 자연과 도시, 그리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시각적 관점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창시절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른 뒤 그는 우연히 비디오 코파일럿이라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아는 웹사이트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광고 전공에는 합격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권유로 취업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사이에서 그는 점점 자신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인지 모르겠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고, 그게 눈으로 보여야만 했어요. 결국 그는 경제학 수업을 빼먹을 정도로 기숙사에서 모션 그래픽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한 이후 찾아간 곳은 중국 전매대학이었습니다. 이곳은 중국 내에서 최고의 디지털 미디어 및 애니메이션 대학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정식 수강생이 아님에도 대학 근처에 작은 방을 빌려 청강생 신분으로 1, 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물어보며 수업을 고르고 몰래 강의에 들어가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디자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모션 그래픽을 공부하며 빔웨어에서 모션 그래픽부터 단편 영화까지 다양한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어져 이후 디자이너로 취업한 그는 초기에는 여러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제한된 시간과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결과물은 그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초기의 경험을 통해 상업 작업과 개인 작업 사이에서 자신의 창작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스타일과 맞지 않는 프로젝트도 많이 했죠. 그럴 땐 정말 힘들었어요. 창작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나 주말엔 오롯이 제 스타일을 담은 개인 작업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 배경 속에서 마침내 그를 세상에 알리는 개인 프로젝트가 탄생합니다. 바로 2016년에 공개된 타이틀 시퀀스 오가닉 머신스였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작업이 아닌 자기 개발과 포트폴리오를 위한 스펙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강렬한 CG와 절제된 타이포그래피, 굴절을 활용한 매혹적인 쇼로 평가받으며 그를 업계에서 주목받는 떠오르는 디자이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가닉 머신은 지금까지도 제가 만든 개인 작업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작업 중 하나예요. 그 당시엔 결과물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었고,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놀다 보니 자연스럽게 완성됐어요. 레퍼런스도 디자인 테스트도 편집 테스트도 없었죠. 건축 모델 몇 개의 SF 효과를 적용해 보다가 어느새 타이틀 시퀀스로 형태가 잡혔어요. 말 그대로 과정도 로드맵도 없던 작업이었죠. 지금 다시 봐도 그때의 감각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퍼즈페스트의 창립자인 조지에동과 연결되었고, 전설적인 영상 퍼즈 2017 오프닝 타이틀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즐겼던 게임과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디지몬 어드벤처의 메인 타이틀에서 착안해 텅 빈 도시 배경을 구성했고, 블레이드 러너의 상징적인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매트릭스와 공각기동대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고양이 한 마리의 등장은 사람과 도시의 고립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왜 하필 고양이였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HK라는 인디게임 속 구룡송채거리를 고양이 한 마리가 걷고 있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고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마이마이를 등장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상 속 다양한 경험에서 영감을 얻으며 작업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의 작품 중 하나인 디지털 디자인 데이즈와 OFFF 밀라노 2018의 메인 타이틀에서도 고향을 방문했을 때 본 안개 낀 전기탑과 숲의 이미지를 시각화했고 도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 현장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명 저이오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 이름을 13살 때 만들었는데 지는 자신의 성 쟁, AOE는 실시간 전략 게임인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YO는 애니메이션이자 카드 게임인 유이왕에서 따온 조합이었습니다. 자오이오라는 이름의 기원이 그의 삶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인 것처럼 그의 창작 세계는 이처럼 언제나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년기의 취향, 게임과 애니메이션에서 느낀 감각, 도시 속에서 마주한 일상의 풍경들, 쟁셔링에게 작업은 단순히 영감을 얻는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시각 언어로 번역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의 창작 철학은 무엇일까요? 그는 디자인의 세계를 두 개의 뚜렷한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업적인 작업,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개인 작업입니다. 물론 그에게 상업 작업은 프로로서 완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였지만 저이오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만든 동력은 개인 작업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시대일수록 창작자는 기술 너머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개인 작업은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과 똑같이 보이기보다는 자기만의 시선과 개성을 담는 게 중요하죠. 그냥 조각들을 붙이기만 하고 의도가 없다면 결과물은 평범하고 개성이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가 경계하는 것은 의도가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디자인은 기능적인 조합이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을 세상에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은 그의 커리어 초반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커리어 초반 쟁셔링은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상업 프로젝트 속에서 창작 에너지가 소진되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선 누구의 간섭도 없는 개인 작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나 주말에 오롯이 그의 스타일을 담은 개인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쌓은 포트폴리오 덕분에 점점 그의 스타일을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상업 작업과 개인 작업의 간극이 훨씬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가 쌓아올린 세계가 마침내 상업적인 영역과 성공적으로 조우하게 됐는데 그건 바로 2018년 세계적인 디자인 페스티벌 OFFF 밀라노의 오프닝 타이틀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데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기억을 꺼내 보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고향의 풍경, 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송전탑과 전선들, 도시와 자연이 기묘하게 뒤엉킨 장면. 이것은 그의 눈에만 담겼던 지극히 개인적인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쟁셔링은 이 기억의 파편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시각화하여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풍경이라는 보편적인 운유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의 철학은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기억이 가장 강력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자기만의 시선이자 단순히 멋진 이미지를 조합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OFFF 밀라노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세상에 증명해낸 쟁셔링은 이후에도 정말 많은 작업들을 진행했는데 계속해서 더 깊은 내면의 영역으로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개인 프로젝트 미라클 러브는 그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업에서 그는 기억을 넘어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주제에 집중했는데 일본의 가수 마키세 리오의 시티팝 명곡 미라클 러브를 그는 이 노래에 담긴 80에서 90년대 일본 시티팝 특유의 낭만과 아련함 그리고 도시적인 리얼리즘을 현대적인 기술로 구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에 맞춰 영상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하나의 시대가 품었던 문화적 감정과 분위기 전체를 CG 공간 안에 재창조했는데
이를 위해서 80에서 90년대 일본의 잡지, 애니메이션, 사진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그 시대의 공기를 담아냈습니다. 미라클러브는 상업적 목적 없이 오직 자신의 표현욕과 트레이닝을 위해 독립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음에도 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철학을 콘텐츠에 담아내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의 디자인은 이제 감성 그 자체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꾸준한 개인 작업의 과정은 그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억을 시각화하고 그 감정을 시각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의 스타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런 확고한 정체성은 그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쌓아온 개인 작업들은 결국 협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위대한 아티스트인 소메이와의 협업은 쟁샤오링이 자신의 철학을 상업적 프로젝트 안에서도 지켜낼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소메이가 저를 프로젝트에 불러줄 때는 대부분 창작적인 자유도가 꽤 높아요. 이미 클라이언트들이 저희 스타일을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죠. 처음부터 스타일이 잘 맞아떨어지니까요.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프로젝트는 수정과 타협의 연속이지만 소메이와의 협업에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그의 개성과 해석이 존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났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개인 작업을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디렉터는 이미 그의 세계가 어떤 색을 지녔는지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온전히 창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개인 작업들은 단순한 자기 표현을 넘어서 상업적인 작업을 끌어당기고 협업 속에서 창작적 자유를 보장받게 만드는 강력한 자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의 상업적인 작업들 역시 정말 좋아하고 그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인적인 기억과 감정을 시각 언어로 번역해오는 작업들이 협업의 신뢰와 상업적 성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업을 보면 우선 압도적인 기술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디테일과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정교한 애니메이션까지 언제나 몇 단계 앞서 나간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은 그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어떤 툴을 주로 다루는지 계속해서 궁금해합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플러그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감은 오늘날 모든 창작자가 겪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쟁샤오링은 이 딜레마에 대해 기술의 화려함 이전에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정말로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한때는 저도 새로운 툴과 기술을 열심히 따라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라는 점이에요. 어떤 디자인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걸 해결하다 보면 툴을 배우게 돼요. 진짜 툴은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며 홀로 디자인을 익혔던 독학 아티스트였던 그의 배경은 오히려 이러한 실용적인 태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 없이 오직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구현하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야 했던 경험이 그의 워크플로우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단순한 걸 좋아해요. 가장 빠른 방법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3D 씬을 만들 필요 없이 사진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냥 사진을 써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이디어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도구를 유연하게 선택하는 그의 확고한 철학은 현 시대의 가장 큰 기술적 화두인 AI를 마주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AI의 등장으로 많은 창작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쟁샤오링은 인터뷰를 통해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자신의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그에게 AI는 경이로운 미지의 기술이나 창작자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포토샵, 시네마 4D, 그리고 블렌더 같은 툴과 동일선상에 있는 또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에게 AI는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아무리 도구가 발전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잘 말했는가예요. 그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AI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통해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했고 그 결과물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혹은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했는가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도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창작자의 의도와 메시지가 언제나 최우선이라는 그의 철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는 이상론에만 머무르진 않습니다. 상업 작업의 영역에서는 효율성이 핵심 가치이므로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는 결국 거부할 수 없는 필수 도구가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전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는 그가 창작자로서의 철학을 지키면서도 산업의 흐름을 냉철하게 읽고 있는 프로페셔널임을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증샤오링의 여정은 개인의 성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열하게 탐구하며 얻은 지식과 철학을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음 세대의 디자이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활동은 바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모멘터의 설립입니다. 증샤오링은 중국의 모션 디자인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 공유가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초심자들에게 성장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학습 경험이 RPG 게임처럼 느껴졌으면 했어요. 초보자 마을부터 시작해서 점점 레벨업하는 식으로요. 초반에 자신감을 얻고 점점 복잡한 과제에 도전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진짜 게임처럼요. 이러한 철학 아래 설립된 모멘터는 단순한 튜토리얼 사이트를 넘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전문적인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함께 성장한다라는 철학은 스튜디오 운영 방식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도 드러납니다. 많은 성공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거대한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길을 택하지만 쟁샤오링은 다른 길을 바라봅니다. 그는 디자인을 잘하는 것과 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디자인을 잘하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이에요. 저는 제 작업 자체에 집중하는 쪽이 훨씬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 다른 스튜디오들과 협업하는 방식이 더 좋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더 선호합니다. 그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대신 프로덕션 팀과 협력하거나 프로젝트에 따라 아티스트들과 유기적으로 팀을 이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관리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창작의 본질에 더 집중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쟁샤오링은 이제 중국을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수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그의 영향력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의 작품이 가진 독특한 울림의 본질은 무엇이며 자오이오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남기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그가 걸어온 길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를 최우선에 두는 확고한 철학,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실용적인 태도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쟁샤오링이 묵묵히 지켜온 이 울림은 세상의 가장 큰 무대에서 그 가치를 공인받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스튜디오 엘라스틱의 핵심 아티스트로 참여한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와 쇼군의 타이틀 시퀀스로 2년에 걸쳐 에미상을 연속 수상하는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던 학생이 자퇴 후 청강생이 되고 작은 방에서 홀로 디자인을 익히며 시작했던 여정.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이어진 순수했던 열정이 마침내 업계 최고의 권위로 증명된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정상에 오른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창작자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강한 에너지와 잠재력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했습니다. 한국은 모션 디자인 분야에서 정말 강한 나라예요. 훌륭한 인재들도 많고요. 제가 보기엔 한국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걸 배우려는 열정이 강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문화죠. 앞으로도 더 많은 작업들이 계속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엔 그런 신선하고 창의적인 작업들을 보고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고 느꼈어요. 한때 위대한 창작자들의 작품을 보며 꿈을 키웠던 소녀는 이제 또 다른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주얼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